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유니티 코리아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유니티의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 세션이고 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면 유니티 시뮬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레퍼런스들과 루이라고 불리는 로봇 유니티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이제 전시 공간에서 보셨던 로봇 데모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됐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니티 시뮬레이션입니다. 산업용 기계부터 로봇,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자율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구동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학습을 거쳐야 하는데,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혹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을 텐데, 유니티로 가상 환경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여서 학습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니티는 게임 엔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게임에서 가능했던 것들 혹은 상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 수천의 센서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런 것들을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혹은 클라우드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고요. 보이시는 영상처럼 학습되지 않은 로봇 청소기가 실제 환경에 투입된다면 충분히 똑똑하게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거쳐서 충분한 학습을 거쳐야 되는데요. 실제 환경에서 이러한 학습을 거치게 한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보다 빠르게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테스트 환경을 유니티를 통해서 더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랜덤하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배치한다거나 사람, 동물 혹은 움직이는 이런 여러 종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낸다던가,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가상 환경에 구성한다던가, 여러 가지 로봇들을 만들어낸다던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명이나 재질 혹은 카메라의 노이즈나 혹은 블러 등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랜덤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이나 체형, 성별 혹은 의상이나 헤어 등의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조합의 사람들이나 에이전트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 조합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보다 똑똑하게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은 머신 투 머신 시뮬레이션에 탁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로봇을 세팅하고 위치를 옮겼을 때 이 로봇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혹은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 놓였을 때 경로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what if 같은 질문에서 엔지니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환경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가상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상 환경이 실제 환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배포하기 이전에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상 환경에서 얻고, 이러한 프로토타이핑을 가속화하는 데 유니티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렌더링과 물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로직을 만들 수 있는 스크립팅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요소에 기반이 됩니다. 엔지니어는 이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센서나 컨트롤러, 랜더마이저 등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로봇의 바퀴나 몸체가 사람의 몸이라면 두뇌는 머신러닝을 통한 AI 모델이 될 것이고, 감각기관이 바로 센서입니다.
라이다나 RGB 혹은 뎁스 카메라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가상 환경에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라이다 센서를 구현해 본 건데요. 유니티의 물리 엔진을 사용해서 실제 라이다의 기능을 모방한 사례입니다. 실제 라이다 같이 광선을 발사하고 광선이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의 정보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가 있어서 채널이나 측정 거리 등을 조절해서 보다 정밀도 높은 라이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레스터 기반의 라이다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3차원 장면을 렌더링하고 뎁스 이미지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충돌체가 아닌 렌더링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테레오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양한 시차 정보를 이용해서 깊이 정보를 계산하거나 복원하는 건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렌즈에서 보이는 이미지, 오른쪽 위는 오른쪽 렌즈에서 보이는 이미지고, 왼쪽 아래는 알고리즘에 의해 복원된 뎁스 이미지고요. 오른쪽 하단은 실제 뎁스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환경에서도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동 방식의 한계상 색상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러한 계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니티로 만든 가상의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실패 케이스마저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MU라고 하는 이제 관성 측정 장치로 부착되어 있는 물체의 각속도나 가속도, 방향 등을 보고하는 센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서 다양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작업이나 바운딩 박스 처리나 이런 작업들을 보통 학습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사실 유니티로 이러한 3D 객체들을 만들어낸다면 이미 각각의 객체는 개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정확한 그 영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처리도 굉장히 정밀하고 자동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적에서 많이 닥치는 문제가 일 텐데요.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미지나 비디오 혹은 포인트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 현실에서도 데이터를 취득하겠지만 가상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까지도 학습용으로 사용하면서 보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서를 로봇에 부착한다면 로봇이 관측하는 3차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게차가 자율주행 혹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대략적인 모습을 가운데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현해 놨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무인 지게차가 충분한 학습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 가상 환경에서 충분한 학습을 거친 이후에 현장에 디플로이 됐을 때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니티에서는 아티큘레이션 바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요. 이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활용해서 장비나 로봇, 차량 등이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면 개별의 조인트나 위치, 속도 등을 셋업해서 이러한 관절들의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로봇이 움직이게 될 환경을 생성해야 될 텐데요. 랜더마이저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곳이나 혹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환경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돌발 상황들까지도 가상 환경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실제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환경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학습하고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케이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고가의 장비를 파손하지 않게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혹은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처럼 간단하게 물체를 짚는 로봇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 로봇이 위험한 물체를 다룬다거나 혹은 사람의 옆에서 함께 움직이는 협동 로봇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학습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니티를 통해 가상의 환경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실제 환경에서 구동해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될 때 로봇의 디플로이에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션 플래너인데요. 실시간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작업자가 원격에서도 작업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산업용 로봇과 인터페이스에서 원격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에게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어떠한 미션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미션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유니티를 통해서 뎁스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러한 종류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로봇팔 원격 조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의 플래닝 솔루션은 산업용 로봇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사업적인 니즈나 동작 필요성에 따라서 로봇의 행동을 자동으로 생성한다거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신속한 작업자의 개입을 위해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유니티와 로스 커넥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고 공정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환경에서도 로봇팔의 모션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실제 로봇도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공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실제 로봇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티의 ML 에이전트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합성 데이터만으로 훈련되어 있는 모델은 보이시는 것처럼 뎁스 카메라만 사용한 뎁스 카메라와 같이 저렴한 센서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환경에서 바로 동작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하고 배포하고 실제 환경에서 학습 없이도 가상환경에서의 학습만으로도 과연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보고자 했는데요. 유니티의 시뮬레이션과 ML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목적지를 찾고 회피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고가의 라이다 장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저가의 애저 키넥트와 같은 뎁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됐고요. 가상환경에서 장애물을 랜덤하게 배치해서 학습할 수 있게 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거나 혹은 저렇게 막다른 길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환경에서 저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면 사람이 직접 벽을 움직여서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겠지만 유니티에서는 가상으로 해당 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랜덤하게 만들고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굴삭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숙련된 작업자가 없더라도 비숙련 작업자가 중장비를 쉽게 재배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업장을 디지털 트윈하고 ML 에이전트를 활용해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굴삭기를 개조해서 유니티로 제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장을 디지털 트윈하였는데요. 작업장을 디지털 트윈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와 스캔을 통해서 이러한 3D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요. 가이드 차량을 활용해서 웨이포인트를 생성해서 굴삭기가 어떠한 경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인지 웨이포인트를 생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굴삭기에 GPS와 뎁스 카메라를 장착해서 내비게이션을 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그 장애물을 회피하여 웨이포인트를 따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강화학습을 하는 것은 AI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반복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제 세계처럼 인식할 수 있게 센서가 있는 로봇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는데요. 가상의 로봇은 물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시나리오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주전자를 들어서 스토브 위에 내려놓는다든지 혹은 그 이후에 스토브를 켠다든지 이러한 타스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타스크를 수행하면서 길을 찾거나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거나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해서 서로 배운다거나 그 이후에 실제 로봇에 적용해서 실제 환경에서도 시뮬레이션 가능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로봇이 정해진 타스크대로 행동을 하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학습되어 있던 결과를 오른쪽에 보이는 로봇에 디플로이해서 실제 로봇이 학습했던 것처럼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봤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리 환경이 이제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를 던진다거나 민다거나 혹은 다양한 물리 기반의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에이전트와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습 환경을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빛이나 벽, 이 모든 가구들을 랜덤하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상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가구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로봇을 한번 움직여서 학습을 시키게 된 후 파티션을 계속해서 움직인다던가 가구를 움직인다던가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는 원격으로 이 로봇에 명령을 내려서 이 로봇의 상태를 본다거나 혹은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루이라고 불리는 로봇 유니티 인터페이스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루이는 유니티 내부 로보틱스 프로젝트이고요. 루이는 로보틱스와 센서 퓨전,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루이 암즈는 다양한 로봇팔의 조작 문제에 집중한 내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시리얼 로봇팔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조작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니티를 활용해서 HMI 플랫폼과 같이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리얼 로봇팔은 수동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일반적으로 탑재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의 AI 기술을 활용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산업군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플랫폼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로보틱스를 위한 유니티의 한 쇼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로봇을 활용하게 됐는데요. 스팟 로봇은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팔을 가지고 있고요. 이 로봇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팔을 가지고는 있지만 스팟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팟은 일반적인 그 로봇팔과는 다르게 직접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처럼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팟을 사용해 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저희 유니티가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유니티의 기술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팟 로봇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는 로봇 유니티 인터페이스의 약자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이 유니티를 활용해서 스팟 로봇의 다양한 기능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습을 한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선 로봇의 모습을 가상환경에 동일하게 구성해 놓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카메라를 회전시켜 로봇의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줌인 줌아웃해서 로봇의 상태를 본다거나, 혹은 미리 프리셋 되어 있는 뷰의 형태로 내가 원하는 측면에 로봇을 본다거나, 혹은 탑뷰에서 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로봇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API와 연동해서 간단하게 스탠드, sit, move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인 명령으로도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API 연동을 통해서 조작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유니티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스팟의 움직임이 그대로 유니티에도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의 관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팟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게 한다거나, 혹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조작 가능하고, 또 스팟의 움직이는 속도 또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스팟 위에 있는 그 암도 미리 정해놓은 몇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 로봇을 보다 직관적인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로봇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센서인데요. 앞에 디지털 트윈에 환경 정보가 함께 포함이 되어야 보다 유용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팟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의 카메라를 선택해서 해당 위치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D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얻게 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그대로 렌더링해서 지금 스팟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팟이 저 마네킹처럼 보여있는 곳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스캔 작업을 통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관련된 정보를 재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자가 실제로 이 스팟 로봇과 같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로봇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몸체에 부착되어 있는 라이다는 그레이스케일로 나와 있지만, 암에 달려있는 라이다는 이제 색깔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네킹의 색깔까지도 표현해서 렌더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워드 키네마틱입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은 조인트의 각도에서 로봇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조인트의 운동 범위 중에 입력한 값만큼 로봇을 구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슬라이드 바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동 가능한 범위만큼 조작해 보면서 각각의 조인트를 가상의 환경에서 움직여 볼 수가 있고, 그 위치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 포즈를 잡게 해서 실제 스팟 로봇이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병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맞는 위치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용자가 실제로 저 위치에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카메라와 그리고 뎁스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저 포워드 키네마틱을 통해 각각의 관절을 조정하고, 그 관절로 그 암에 부착되어 있는 라이다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내가 실제로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로봇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즈를 취하기 전에 움직이게 되면 로봇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우선 보게 된 이후 컨펌을 하게 되면 그 위치대로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키네마틱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포드 키네마틱과 반대 방향으로 로봇 팔이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의 조인트의 각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공간이 실제로 스팟 로봇의 암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볼륨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3D로 만들어져 있는 커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움직여 보면서 그 위치로 이동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각각의 조인트의 값을 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치로 실제 그 모든 조인트의 값을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서 보다 직관적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앞선 상황과 동일하게 앞에 보이는 병을 잡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웨이포인트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로봇이 순차적으로 그 웨이포인트대로 움직이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포인트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 옵션입니다. 유니티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커서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조작을 위해서 하나하나 로봇 프로그래밍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 로봇의 가동 범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커서의 위치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미리 프리셋 되어 있는 로봇의 짚는 각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셋업해둬서 내가 원하는 포즈대로 하나하나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 물체를 잡을 때 오토커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눌렀을 때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저 물체를 잡을 수가 있는지를 미리 프리셋 형태로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잡게 되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물체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로봇의 위치나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사실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물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미리 프리셋을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보며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버튼 하나를 눌러서 얘를 위에서 잡을 것인지 앞에서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을 활용을 해서 물체를 옮기는 타스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로봇을 구동시키고 그 이후에 로봇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오토포즈를 통해서 해당 오토 커서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각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팔에 가지고 있는 라이다를 통해서 해당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한 웨인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임포트해 와서 해당 포즈의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움직이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스팟이 해당 물체를 잡아서 놓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잡은 물체를 기반으로 스캔해서 해당 물체가 잡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시 역방향으로 작업을 할 때도 똑같이 임포트를 해서 해당 물체를 집어서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용 로봇 디지털 트윈 데모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앞선 전시 공간에서 이미 체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산업의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니티 재팬에 있는 저희 솔루션 엔지니어들과 한국에 있는 솔루션 엔지니어 그리고 파트너 어드바이저들이 함께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이 로봇은 AI 비전이랑 인베디드 하드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로스 커넥션을 통해서 유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하는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얼카타라고 하는 회사의 미로봇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로봇과 무슨 관계가 있다거나 이래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학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로봇을 찾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산업용 로봇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데모로 만들었을 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AI 비전 카메라나 인베디드 하드웨어 등과 연결이 되어 있는 통합적인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로봇팔은 큐브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팔은 비전을 통해서 그 큐브의 색깔을 인지하고 해당하는 색깔의 라인에 큐브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빌드가 되어 있는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이 이 모든 동작을 싱크로나이즈해서 보여주고 또한 명령까지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AI 비전은 PC랑 연결이 되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카메라에 인식된 큐브의 색상을 판단하고 오른쪽 로봇팔에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우분투 16.04 그리고 로스 키네틱을 설치해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 로봇과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는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로스와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로봇의 상태를 동기화하고 명령을 내려서 조작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는 사실 유니티 로보틱스 허브라고 하는 그 깃허브에 저희가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URDF 임포터와 로스 TCP 커넥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URDF 임포터는 일단 URDF라는 거는 Unified Robot Description Format의 약자인데 로봇의 형상과 키네마틱, 여러 동작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판매하는 벤더 측에서 이렇게 URDF 포맷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이 데모에서도 URDF 포맷을 제공해서 저희가 그 유니티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었고요. 유니티에서는 이 URDF 포맷을 임포트하기 위한 임포터를 제공을 해서 이 각각의 관절에 대한 정보를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활용해서 유니티 환경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가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 로봇에 관련된 URDF 포맷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임포트하게 되면 계층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RBG를 통해서 시각화되어 있는 트랜스폼 트리를 보면 로봇의 모든 정보가 보존되어서 임포트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티큘레이션 바디가 적용돼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반원의 모습이 그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인데요. 이것을 별도의 셋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로봇에 가지고 있는 정보의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는 로스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키지를 깃허브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키지를 통해서 로스 노드와 유니티 씬 간의 메시지 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타스크를 정해서 개발해서 로스에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 로스를 유니티로 구축한 가상의 환경과 연동해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로봇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다시 로스의 로직을 바꿔서 로봇이 다른 행동을 하도록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 로스를 실제 환경에 적용해서 실제 로봇이 구동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스를 활용한 데모 프로젝트 또한 깃허브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를 한쪽에서 잡아서 다른 한쪽에 내려놓는 이러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슬램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창고에서 움직이는 한 AGV의 형태로 제공하는 소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앞선 전시 공간에서 이 로봇에 대한 데모는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로봇팔이 큐브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게 되어 있고요. AI 비전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로봇팔이 해당 큐브의 색깔을 인지를 하고 맞는 위치에 내려놓는 형태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로스를 통해서 유니티로 인터페이스되고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로봇의 움직임이 디지털 트윈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을 통해서 로봇을 이동시키고 조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 티칭 과정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작업의 시퀀스를 만들어 두고 웨이포인트를 만들어 두면 해당 웨이포인트의 순서대로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 플랜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 데모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다 보니까 사실 아직 그 내부에 존재하는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다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뭐 텍스처나 조명, 머터리얼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자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적용이 되어서 보셨던 데모에서는 앞선 영상보다는 조금 더 지금 보이시는 영상과 같은 형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스 키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16.04 우분투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버전이 굉장히 옛날의 버전이다 보니까 최신에 사용하는 OS나 로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모용 로봇의 움직이는 그러한 데모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이 로봇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조립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까지도 데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까지도 사실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로봇에게 조금 더 풍부한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데모에서는 인버스 키네마틱만 구현이 되어 있지만 포워드 키네마틱, 그리고 유니티 환경에서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그림대로 뭐 로봇이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멀티플레이 환경을 제공을 해서 해당의 로봇을 다중의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보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보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니티 코리아 그리고 재팬에 있는 많은 저희 유니티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좋은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아마 지금 이제 데모는 이미 다 많이들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뒤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